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 공인중개사 이관일입니다. 오늘은 저녁을 먹고 잠깐 운동하러 산책을 나갔는데 머시매하고 꼬마 여자아이가 둘 다투는 걸 봤어요. 근데 엄마하고 아빠도 같이 산책을 나왔는데 엄마 아빠 말리지도 못하고 서로 다투고 있었는데 뭘 때문에 다퉜냐면 그 싱싱카라고 하나요? 그 싱싱카를 서로 자기 거라고 자기가 타겠다고 이렇게 싸우면서 서로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버지나 엄마는 아빠나 엄마는 누구 거다라고 어떻게 하라고 말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뭐 결정을 줘주지도 못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어른들도 여러 가지 뭐 동산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동산 할 것 없이 누구의 것이라고 표시가 나타나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다 하지는 않겠죠. 그 당연하다 생각을 하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하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뭔가 구분돼서 나눠져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 그 핸드폰은 그 들고 있는 사람 거라 추정을 하죠. 다른 사람들이 제3자들이 생각할 때 저거는 저 사람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손목시계를 차고 있으면 이 손목시계도 내 거라 생각을 하죠. 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뭐 목걸이나 귀걸이나 모든 핸드백이나 지갑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소유권자라고 생각을 하죠. 일반 사람들이. 그럼 이런 동산 같은 경우에는 점유를 함으로써 갖고 있음으로써 저 사람 거다라는 소유의 의사 표시가 되는 거죠. 내 거니까 내 표시를 하는 거죠. 내가 갖고 있음으로써. 이제 그렇게 하면 간단하게 끝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자동차를 타고 있다고 해서 이게 다 내 것인가요? 아니면 주택도 내가 거기 살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저 집은 저 사람 거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저 집에 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저 사람 집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반대로 대답할 거예요. 아니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지라고 생각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제 뭐 자동차나 그 뭐 오토바이 이런 것들은 누구 거라고 딱 표시를 어떻게 할까요? 뭐 자동차에다가 그냥 뭐 들고 다니면 다 내 거고 자동차 호주머니 들고 다니고 그러면 다 내 거가 되나요? 그런다고 그러면 자동차에다가 뭐 매직으로 이름을 써놓을까요? 뭐 홍길동 이렇게 뭐 써놓고 다니면 그게 내 거가 되나요? 오토바이에다가도 그냥 못으로 파가지고 뭐 홍길동 거 이렇게 써놓으면은 홍길동 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보면 이제 뭐 자동차나 뭐 오토바이, 비행기, 선박 이런 것들은 등록증이라고 있잖아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해서 자동차 등록증도 있고 뭐 오토바이 등록증도 있고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원동기 이런 것들은 거의 등록증으로 다 소유의 의사 표시를 나타내죠. 그 등록증에는 그 명칭과 뭐 차대 번호, 그다음에 뭐 CC, 뭐 여러 가지 연식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소유권자도 누구 거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등록증에도. 그러면 우리 가장 중요시 하고 있는 이 부동산, 이 건물, 빌딩, 땅 이런 것들은 누구 거라고 표시를 할까요? 어떻게 표시를 나타낼까요? 그 땅바닥에다가 홍길동 써놓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다 그 사람 거라고 생각하기도 좀 그렇고, 다 알다시피 이제 등기부 등본이라고 해서 이제 그 등기부 등본이라는 그것이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소유의 의사 표시를 나타내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그 등기부 등본은 그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에 홍길동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홍길동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엄밀히 따져보면.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등기부 등본에 소유의 의사 표시를 나타내는 거죠. 누구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전세를 살고 있든 월세를 살고 있든 임차에서 임대를 살고 있으면 소유권은 홍길동 거고 거기는 임차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소유의 의사 표시를 등기부 등본으로 나타내요. 그런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등기부 등본에 다 이름이 돼 있다고 해서 그 전부 다 소유권자라고 보지 않는 몇 가지 특수한 건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상속이라든지 공용이라든지 공용 징수 아니면 경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소유권자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나중에 이제 좀 깊이 들어갔을 때 한번 얘기해보고, 또 등기부 등본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누가 만들고 어떤 걸 보고 만들고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한 2-30분 시간 잡아서 별도로 한번 그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냥 꼬마 남매가 싱싱인가 그거 갖고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 때문에 우리도 소유의 의사표시를 뭘로 나타나는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보고자 그냥 살짝 한번 찍어봤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간추리면, 이런 동상 같은 경우에는 소유의 의사표시를 점유로서 나타나는 거, 내가 갖고 있음으로써 내 거라는 표시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 선박, 비행기, 오토바이 이런 것들은 등록증으로 소유의 의사표시를 나타낸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움직이지 못하는 부동산, 뭐 건물, 아파트, 빌딩, 땅, 토지 이런 것들은 등기부 등본에 소유권의 의사표시를 나타내는 거고, 한 가지 더 뭐 상식적으로 뭐 알아둘 거는, 예전에 우리 문패를 달았잖아요. 문패. 집 앞에. 뭐 홍길동 이렇게 집 앞에 달아놨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산 이면은 홍길동인데, 만약 임꺽정이가 거기다 호두나무를 심어서 그 수확을 본다고 할 때, 그러면 산은 홍길동 거지만 호두나무는 임꺽정 거잖아요. 그러면 그 홍길동은 그 산을 등기부 등본에 자기 거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 호두나무는 임꺽정이가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임꺽정이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고 그 울타리 대문 앞에다가 임꺽정 거, 호두나무 임꺽정 거라고 써놓으면, 이게 좀 유식한 말로 말하면 명인 방법이라고 해서 내 이름을 거기다 명인 써놓으면 그 내 것이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명인 방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소유의 의사표시를 나타내는 방법에는 등기부 등본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등록증이 있고, 그 다음에 점유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명인 방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크게 이렇게 네 가지를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소유권의 의사표시를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은 부동산하고 뭐 그렇게 부동산도 큰 관리는 있죠. 그냥 재미삼아서 꼬마들의 싱싱한 소유권 싸움 때문에 한번 소유의 의사표시. 그러면 그 싱싱한은 누구 거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그거는 점유하는 사람이 먼저 갖고 있는 사람 거라고 보면 돼요. 아니면 거기다가 싱싱한에다가 이름을 써놓든지, 싱싱한에다가 누구누구라고 이름을 써놓으면 그걸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명인 방법이 되니까. 아니면은 점유해서 갖고 가면 그 사람 걸로 보는 거죠. 어떤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엄마 아버지가 결정도 못 내려주고, 뭐 엄마 아버지가 싱싱한 하나 더 사주는 수밖에 없죠.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동영상 찍어서 올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